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새해 첫날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때 일본 북부 연안에는 대형 쓰나미 경보 등이 발령됐는데요.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난 생활을 하는 주민만 3만여 명이 넘는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이 밀집한 마을이 흔들리더니 곳곳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역에 규모 7.6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노토반도 지역에는 한때 대형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북부 연안에는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광범위하게 발령됐습니다. 지진 발생 인근 지역 목격자들은 흔들림이 컸다고 전했습니다. Pretty massive, if you ask me. So the whole room was shaking, the TV was shaking. I had to keep everything on the table. NHK가 방송한 영상에는 이시카와현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과 반대편 해안에 있는 수도 도쿄 건물들이 진동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시카와현과 도야마현에서는 3만 6천 가구 이상이 정전됐다고 호쿠리쿠 전력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지진 진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호쿠리쿠의 시카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원전에는 지진으로 인한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志賀原子力発電所をはじめ原子力発電所については現時点で異常がないことが確認をされております。合わせて人的物的被害については確認中です。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후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잇따르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피해자 구조 등 재해 응급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한 너울이 해안가에 도달해 지형에 부딪히면 파고가 더욱 높아져 자칫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과거 지진 해일 피해를 봤던 어촌마을 주민들은 그때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닐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지진 해일은 관측 지점별로 동해 묵호가 85cm로 가장 높았고 울진 후포 66cm, 속초 45cm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재난재해 비상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기업인 여러분의 정부의 개혁 노력을 지켜봐 주시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60대 피해자 김모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지자인 척 사인을 해달라며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이 대표는 인근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표님 사인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범인은 그거 기다리고 있었죠. 그쪽 동서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표님을 지지하는 그 사람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찰은 현장에서 충남에 거주하는 66살 남성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이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대표의 방문에 맞춰
부산으로 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간담회 현장 인근에도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인파에 막혀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이 대표를 직접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달에 부산을 못 갔던데 범행 계획하셨나요? 경찰은 A씨의 범행을 계획범죄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한 흉기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부산지검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습한 피의자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지 3시간도 채 안 돼 구속이 결정된 건데요. 김 씨는 법원 출석에 앞서 이재명 대표를 왜 공격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이 작성한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이를 참고해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분 만에 종료되는데요.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당 사변들로 충만된 해는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태영건설은 SBS 지분 매각이나 오너가 사재 출연 등은 언급하지 않았고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개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산업은행 본사에 태영건설 채권단 관계자들이 입장합니다.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 400여 곳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태영 측에선 90살의 윤세영 창업회장이 직접 설명회에 나서 눈물의 호소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회장은 PF 사업의 가능성을 과신한 나머지 뼈아픈 부도 위기를 몰고 왔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력을 다해 태영을 살려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말과 달리 태영건설의 자구책은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태영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과 계열사인 에코비트를 매각한 뒤 자금으로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골프장 운영업체 블루원의 지분담보 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사이로 지분담보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권단 관심사항인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약이 많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기간 채권단이 이제 어떤 말씀들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충분히 저희가 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은 측은 태영건설의 4가지 자구안 약속이 첫날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자구 계획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모두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400억 원만 태영건설에 지원했고 블루원 지분 관련 자금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아닌 TY홀딩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운명이 결정되는 오는 11일 전까지 더 적극적인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그룹 측에서 책임 있는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당초 약속한 자구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채권단 설득을 위해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추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오는 11일 채권자 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태영건설이 협력업체와 채권단 손실을 막기 위해 했던 최소한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태영이 발표한 자구책에 대해선 오너 일가 자구 계획이라며 뼈를 깎겠다더니
채권단 입장에선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질타하며 오는 11일 예정된 채권단 협의회가 아니라 이번 주말까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Our next witness is Dr. Vander Campus, who had been threatened and assaulted. 남양유업의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식을 넘겨야 한다며 판결을 확정한 건데요. 홍 회장 일가의 60년 오노 경영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가 보건당국의 반박과 불매운동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어 남양유업은 자사 주식 37만여 주, 총 지분의 53%가량을 사모펀드 운용사 한행코에 넘기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한행코 측이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내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홍 회장 측은 한행코 측이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행코가 홍 회장 측에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이게 구속력이 있는 계약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한행코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권은 한행코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주식을 한행코 명의로 이전한 후에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해 나가겠죠. 이제 남양유업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빨리 경영권을 지금 인수를 하고.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홍 회장과 한행코 양측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검찰은 타당한 근거 없이 자사 제품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 7천억 원 중대한 범죄 행위고 국회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 본회의 통과 당일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했는데요. 정부는 지난 5일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제2요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제2요구안이 의결된 직후에 윤 대통령이 이를 제거한 겁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입니다.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특검 법안들이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고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검사 망신 주기, 물타기 여론 공작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 업무를 맡는 제2부속실 재설치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일식의 새로운 법용존법을 분하히 연구 완성하고 네, 2024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히 정리한 소식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